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인천에서는 어제부터 서해대로 인천 지하차도가 폐쇄되면서 아암대로가 혼잡한데요. 고속종점 지하차도에서 능안 삼거리 구간으로 길게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도 능안 삼거리에서 낙섬 사거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편 서울 남부순환로 공항에서 수서 쪽으로는 봉천동 사거리를 조금 앞둔 곳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자, 오늘 아침에도 꼭 알고 갈 경제 뉴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경제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죠. 그런데 사실 이 양적 완화의 축소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이런 뉴스들 살펴보죠.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양적 완화 축소 이거 네. 발표했죠? 네, 이미 오늘 새벽 또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제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틀간 진행됐고요. 그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모든 게 다 예상대로, 시장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일단 월 채권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10조 원 정도 되죠. 더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게 450억 달러인 양적 완화 규모를 35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매달 연준이 시중에 푸는 돈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47조 원 정도인데 여기서 10조 원을 또 줄여서 이제 36조 원 정도로 줄인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예상했던 거고요. 앞으로 매달 10조 원씩 더 줄이게 되면 이제 석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이제 11월, 10월 정도 되면은 연준이 시중에 푸는 돈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경쟁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는데요. 지난 3월에 제시했던 2.8에서 3%대를 2.1에서 2.3%대 이렇게 낮췄습니다. 또 가장 실은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라고 한 거였는데요. 현재 제로 수준입니다. 0%, 0.25%인데 당분간 초저금리, 진짜 초저금리죠. 이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근데요. 예상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58%, 나스닥 지수는 0.59%, S&P 500 지수가 0.77% 상승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1800년대 후반 역사상 이 최고치라는 겁니다. S&P 500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미국 주식시장은 화랑 중에서도 화랑이죠.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논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보니까 경제 성장률 지금 최근 몇 달간 좋았고 노동시장 개선되고 있고 가계 소비 증가도 아주 좋고 기업 투자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 아주 이렇게 자국 경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면서 주식시장도 반응한 건데요. 제가 보기엔 특히 금리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 투자자들이 안심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는 정말 온 세계의 관심사인데. 글쎄요. 일단은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올리겠다라고 했고 올려도 시장하고 충분하게 원활한 정보 교류를 하겠다. 다 알려놓고 때가 되면 금리 올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풍겼습니다. 예. 이에 따른 안도랠리 좀 안심스러운 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에서 돈은 적게 푼다 그러는데 왜 원화는 그렇게 강세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딜레마고 이 전문가들도 외환 전문가들도 미국이 이제 돈 푸는 거 줄이고 있고 다 걷어들이고 있는데 글쎄, 예. 왜 이렇게 원화는 강세가 되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조적으로 이제 달러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아하. 그런 아주 숨은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이 이제는 저물어 간다. 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투자자들의 의식 속에 있지 않나. 예. 그거 아주 별거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거는 세계 패권 국가 중에 하나인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 어떤 몰락이죠.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패권의 이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이제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과도기, 오버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 이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소식인데, 예, 이 공기업 부채, 예. 네.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자료도 많고 굉장히 두꺼운데 이제 어제 기획재정부가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했습니다. 모두 117곳입니다.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이제 87개인데요. 예.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했는데 이 전반적인 평가 결과가 낮습니다. 짭니다. 평가가요. 정부가 이미 이제 올해 엄격하게 경영 평가하겠다 했고 또 공기업 부채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영 아주 평가가 엄격했는데 최고 등급 S등급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6곳이었던 A등급은 이제 2곳으로 줄었습니다. A등급 가장 잘하는 곳이죠. 보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리가 코트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기관장 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이제 D등급은 지난해 9개 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났고요. 2등급을 맞으면 바로 기관장 이제 해임 건의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임하게 되는데 지난해 7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D등급, 2등급에서는요, 성과급이 없습니다. 해당 공무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많이 언급됐던 거 우리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막 철도시설공단, 공기업 부채 관련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C등급이면 원래는 이 성과급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들 6곳에 대해서는 재무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C등급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50%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뭐 엄격하게 심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죠? 같습니다. 예. 네. 그 D등급의 낙제점이 2012년 평가보다 2배로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2등급을 받으면은 이제 기관장이 해임 건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제가 방금 이제 2등급 받은 곳이 11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실제로 해임 건의는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이 2곳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남은 곳들을 보니까 임명된 지 이 기관장 임기가 6개월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화를 면했는데 예. 제가 뭐 이런 방송에 맞이해서 2등급 한번 얼마나 못한 곳 아니겠습니까? 못했다기보다 경영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예. 한번 명단을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울산항만공사 있었고요. 예. 한국가스공사, 예. 또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말 많이 나왔던 곳이죠. 예. 역시 2등급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우리나라 주식 통과하는 시내 직장이라는 곳인데 2등급이었습니다. 예.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이런 곳들이 다 2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중요한 게 관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들 보면은요, 지금 이 2등급 및 2년 연속 D등급 굉장히 낙제점 받은 공공기관인데요. 이 14곳 중에 11곳에 기관장을 봤더니 관피아, 그러니까 관료 플러스 마피아, 이 관피아, 관료 출신이 속된 말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화를 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 또 이 공공기관 평가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관피아 출신 기관장이 된 곳들이 또 낙제점을 받는다면 예. 그때 가치 없이 해임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 경기도 여야 정책 협상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하죠. 이 여야 정책 협상단, 이거는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게 넘기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연정 제안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한국정치사의 어떤 의미 있는 족적으로 이 연정 정책협상단의 의의를 평가한 만큼 이 협상단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관심이 쏠렸는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관피아 척결 문제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모임 어떠셨어요? 예, 이제 어저께 정책협상단 첫 모임이었는데요. 예.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남경필 당선인께서 당선되고 나서 자리 문제로 연정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연정의 이 본질적 의미, 또 제대로 하려면은 정책 합의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정책 협상입니다. 예.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대립하고 반목하고 또 승자 독식하다 보니까 싸우는 정치, 이게 다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이렇게 뜻이 맞아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처음 하는 거라서. 당연하죠. 예, 그래서 신뢰를 갖고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시도가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그죠? 예. 네. 이게 모든 게 다 시작이 있는 거니까. 근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관피아 척결 문제인데, 우리 김태년 의원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예.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정책 협상 의제 중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네. 단순히 관피아 척결하자 이런 취지에서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경기도에서 실험하려고 하는 이 연합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 혁신인데요. 예. 이 정치 혁신의 어떤 이게 이제 출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사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력과 능력 위주로 인사가 안 되고, 선거 공신에 대한 낙하산 인사, 명퇴자들의 자리 보전 인사, 또 부정비리에 연루된 부도덕한 인사, 이런 문제들이 또 지방정부에도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 이게 이제 인사 청문회 제도가 될 거고요. 예. 지금 지방정부, 제주도 같은 데서는 한두 군데 자리를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조금 모범적으로 이 고위공직자하고 주요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청문회 참 좋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이 관피아 오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우리 김태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이 공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공신, 낙하산 인사. 네.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 정권이나 새누리당 정권이나 똑같이 이 대선에서 좀 하고, 왜 그러고 대선 때 되면 부대변인이 몇십 명씩 되잖아요. 예? 이 몇십 명씩 된 부대변인 이기는 쪽에서 이거 사실 공기업 다 감사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주 참 웃기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근데 이게 도지사 선거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도지사 선거에서 쫙 도와줬던 사람 산하 기관의 감사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고 말이에요. 네. 완전히 우리나라 진짜 공수부대 세상이죠. 예? 근데 이거 사실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피아도 문제지만.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 처음에 그죠?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단순히 이 관피아 척결 이런 정도로 제한적인 의미로 볼 문제는 아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혁신,
정부를 혁신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근데요, 이거 참 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피아, 근데 대법원이요, 광주시 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26개 산하기관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시공사, 경기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경우는 청문회를 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산하기관 26개 중에 경기도시공사, 경기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는 이게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방공기업법에는 인사청문회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이 법률적인 해석이 있고 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정책 협상을 통해서 남경필 당선자하고 합의하고 또 양당이 합의한다고 한다면 이거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 대법원이 또 그렇게 정치적 압박 줄 수 있다 이런 판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게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예. 법만 바꾸게 되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을 할 때는 법원이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야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의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은 법원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법률 개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만일 도입한다면 이게 언제쯤 실제로 청문회를 통과한 단체장들이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 시기의 문제는 일단은 이제 법을 정비를 해서 해야 되는 기관들, 방금 말씀하셨던 예.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기관들, 지금 현재 법률이나 이렇게 조례를 재개정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되는 즉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부터 좀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경기도지사 경선 TV 토론 사회를 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 버스 문제가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죠? 네. 이거 버스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우리 도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복지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교통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버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쟁점이 됐고요. 예. 그 남경필 당선인께서는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이걸 제안을 하셨고. 저희 당의 김진표 후보는 노선 입찰제를 통한 버스 중공영제 이걸 공약으로 고르셨는데 목적은 일치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공약의 목적이 경기도민들께서 출퇴근하시는데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버스들을 한 200대 정도 더 증차해서 출퇴근 시에 투입하자 이런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근본 목적이 같기 때문에 또 방식의 문제는 그렇죠. 정책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에는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 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전 마켓.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너무 동네 빵집이 개인 빵집이 컨셉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만 너무 열려 있으니까 좀 아쉬움은 있죠. 개인 베이커리는 사는 재미도 있고 빵도 다양하고 다들 제과점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프랜차이즈는 너무 좀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여기가 뭐 그렇게 번화가 로데오 같지 않고 조그마한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아서 동네 빵집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장시간 일을 하는데 비해서 재료비나 뭐 떼고 나면 겨우 인건비만 남습니다. 노고에 비해서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예, 여러분 대충 다 내용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 이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은 정말 화제의 당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20년 가까이 망원시장에서 두부 파셨죠. 두부 장수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김진철 시의원 당선인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차장님. 네네네.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네네. 이렇게 예. 자꾸 돼야 돼요. 예. 시의회든 국회든 간에 다양한 목소리를 맞습니다. 대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돼야죠. 아마 우리 정치학
대가시 우리 교수님께서도 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대가라 그러면 지금 난리 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정착자가 1,500명인데 서로 대가라 그러는데. 예. 우리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고 생활비 잘 해주시니까 청취자들께서도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렇게 고상하고 엘리트들만 하고 막 돈 많은 분들만 하면 그게 골고루 국민들 대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뭐 상인 중에 흔히들 말하는 이제 관변형 상인 단체를 대표해서 뭐 한두 분 정도가 뭐 구의원하거나 시의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뭐 지금 아마 김진철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두부장수 막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망원시장에서 두부장수만 18년 하셨는데 와, 시연이 됐다.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딱 뭐 외모도 보시면 지금 청취자들이 못 봐서 그랬지만 옆집 아저씨 딱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분들이 그냥. 근데 우리 셋 다 옆집 아저씨가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정치하고 시민들의 이야기 편안하게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히 이제 우리 김진철 시의원께서는 대형마트라든지 SSM이 골목상권까지 파괴하는 거에 맞서서 두부장수 하시면서도 동네 상인들하고 또 동네 NGO들하고 같이 마포에서 열심히 거기에 또 맞서서 저항도 하고 캠페인도 하시면서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경제민주화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잘된 일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국회나 시의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6월 우리 김진철 당선자께 여쭤봤는데 7월 1일부터 게 시작이 되죠. 예. 그죠? 예. 아직은 그러면 당선자 신분이신데 그럼 아직도 두부 파시겠네요. 네,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두부 만들어서 파세요? 예, 그날 이제 직접 만들어서. 제가 두부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두부 좋아하는 분들 많죠. 예. 그날 만드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18년 동안. 네. 망원시장에서. 만으로는 17년 됐고 이제 18년째 되는 횟수예요. 주 종목을 두부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금은세공을 했었어요. 원래요? 예. 제가 그게 이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그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아버님이 앉아서 하는 일을 해라라고 해서 금은세공을 했었는데 IMF가 터지게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직격탄을 맞게 돼요. 금은세공 계통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두부 파시다가 이렇게 시의원 딱 드시니까 이 신분의 변화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직종의 변화. 사실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도 월급을 받으시니까. 그죠? 예. 어떠세요, 기분이?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얼떨떨했었는데 저는 지금 망원시장에서 사무총장 일을 맡고 있거든요. 시장 상인연합회. 예. 그리고 뭐 주로 가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처지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중요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주신 거죠. 스펙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큰 임무를 주셔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요. 시장에서 진짜 몸으로 살아오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 스펙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스펙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대형마트 반대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합정역 그건가요? 우리 그 망원시장하고 월드컵 시장 사이에 그 주변에 한 5개의 홈플러스가 존재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그 강남쪽으로는 한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우리 시장하고 월드컵 시장 그 북쪽으로는 산성처럼 홈플러스라는 그 대형마트만 5개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골목골목에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골목들을 전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권 투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망원시장에 주요 고객이 들어오는 데가 이제 합정동 쪽으로 해서 그 상수동 그런 주민들, 합정동 주민들이 이렇게 망원시장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통로에 그것도 대형마트 4,300평 규모의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가 막히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근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우리 안 처장님 골목길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게 골목 상권의 잠식이라는 것이 진짜 골목길을 막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우리 YTN 신사옥에 있는 상엄동 바로 옆에 망원 홈플러스 올드컵점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국회 합정역 쪽에 합점정도 이제 들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투쟁하셨는데 막지는 못했지만, 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뭐 수만 명 정도의 지역 경제인들, 동네 중소상공이 있는데, 예. 동양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린다는 홈플러스 올드컵점하고 합정동이 딱 입구에서 양쪽에서 그리고 사이사이에 SSM이라고 하는 그 이제 대형마트의 지부격인 기업형 슈퍼마켓 3개를 딱 깔아놓고 그러면 마포 이 일대에 있는 중소상공 동네 경제인들은 다 죽어라는 건 하나없었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예, 통계적으로도 올해 이제 통계청에서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46조 6천억으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전통시장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전국에 1,900여 개 가까운 시장이 있었는데 340개가 그 사이에 없어졌고요. 매출액도 원래 한 40조 됐는데 24조 원, 23조 원 줄어들었는데요. 이 줄어든 매출이 이러면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에 갔으면 다행일 텐데 이게 다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특징은 지역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세금도 별로 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국계 테스코가 대기업, 모기업인데 여기서 국내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영국으로 가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마포의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상인들 그리고 마포의 무슨 평범한 NGO들 동네 주민들이 대형마트 들어서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조사해보니까 별로 그 가격도 싸지도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지역에 투자도 안 하고 마을 공동체, 마을 경제는 파괴되고 그래서 똘똘 뭉쳐서 합정 홈플러스 막지를 못했지만 그리고 15개나 되는 시장에 주로 파는 판목을 합정동 홈플러스는 팔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망원역에 원래 합정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었거든요. SSM. 그게 전국 최초로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생을 하겠다 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투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에요. 저희가 물론 이제 이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글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길을 막는 건 진짜 나쁜 일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물론 가격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개선해야 될 이 동네 이 경제인들도 좀 개선해야 될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죠?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많이 상인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싸움이 끝나고 부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동안에 소비자들한테 재래시장 이용해 주십시오라고만 했지 우리가 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망원시장 난리 났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가격들 대형마트들 쉬는 둘째 넷째 주에 스스로 상인들이 물건 가격들을 낮춰서 홍보 전단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단지를 뿌려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망원시장 난리 났네 프로젝트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이렇게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 당신들이 가격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이제 친절한다거나 아니면은 환경이 지금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아케이터 공사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이 청결해졌어요. 재래시장도 많이 좋아졌는데 단지 이제 상인들하고 재래시장은 직원이 아니에요. 다 각자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님 관리를 스스로 잘 하는데 개중에는 이제 좀 진상 손님들도 있긴 있어요. 당연하죠. 개중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물건 값을 흥정하거나 할 때 이렇게 좀 다툼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게 전체적인 전통시장의 모습은 아니다. 예. 지금 상인들도 많이 변하고 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바로 그 점이 좋잖아요. 가서 흥정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이거든요. 대형마트에서는 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전통시장은 뭐 신용카드가 안 된다더라, 배달이 안 된다, 주차가 안 된다 이런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신용카드 결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배달 및 주차도 거의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해갖고 또 해나가고 무엇보다도 대형마트는 지역과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통만 유발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이 생기면 서울이라 본부라든지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지. 근데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동네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마을 공동체도 만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교수님 우리 나중에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 한번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아 이렇게 우리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정겹고 흥겨운 시장이 있구나. 그래서 저 무슨 광장시장 못지않게 막 활기가 넘치고 막 TV에서도 요즘 막 자주 찾아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 표정 매우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유통재벌들의 탐욕에 맞서서 규제도 하고 뭐 저항도 하고 캠페인도 하지만 한편 또 중소상공인들이 또 동네 경제인들이 지역 경제로 활성화하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들과 어우러져서 정말 다양한 좋은 활동도 하고 이게 저희들이 꿈꾸는 좋은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요, 저 아시는 분이 문자 보내주셨네. 5917님인데요. 김진철 의원님 축하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알았어요. 한때 망원시장에 있었던 고향식품입니다. 축하드려요. 아세요? 예. 와, 그러니까 지금도 시의원 되신지 아니 사실은 저 두부장수 저 선생님도 본인이 지금 시의원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계세요. 그럼요. 아침에도 두부 만들고 오셨대요. 예. 9401님 정말 간만에 기분 좋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시의원들도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김진철 씨가 시의원 되는 과정에서 이 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추천도 있었고 뭐 여러 단체가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그 망원시장에서 사무총장 일을 하면서 이제 홈플러스 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홈플러스 싸움에서 제가 총무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을을 위한 싸움, 그게 을을 위한 싸움의 시초가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참여연대나 이런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민변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하는 을지로위원회나 그다음에 을비대위 이런 분들하고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작년 1년 동안 그런 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싸워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러면 시의원을 한 명을 상인 대표로 해서 한번 넣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혁신 공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을지로위원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들 아직도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많죠. 솔직한 얘기 정당 떠나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그 갑질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신들 차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국회는 뭐 항상 감시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뭐 박모 의원 뭐 보좌관 급여도 뺏어갔다 뭐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50만 원만 남겨두고 다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헤매고 있고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그나마 역할을 해주는데 이번에 서울시의원으로 두부장수 김진철 선생을 공천 추천하고 경기도의회는 학교 도서관 사서 김미리 선생을 그 비정규직 대표에서 비례대표로 추천했는데 그분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김진철, 경기도의 김미리 이건 일명 옛날에 이제 진보 정당들이 하던 역할이잖아요. 교수님도 잘 알아요. 요즘 진보 정당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이
공천 이 추천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이 희망이 됐다. 그래서 예. 정말 정치라는 게 너무 멀리 있고 맨 뭐 큰 돈이 오고 가고 뭐 막 협잡이 벌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정치를 싫어하는 건데 교수님 늘 말씀해 정치는 원래 그냥 평범한 것이고 시민들의 일상에 있는 것이고 누굴 닦아주는 것이니까.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판만 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가 악화되면 거기에 맨 힘 있고 돈 있고 엘리트 있는 사람들만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교수님이 그런 걸 제일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김진철 두부장수 뭐 학교 도서관 사서 동네 주민 뭐 빵집 아저씨 뭐 이런 분들만 다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분들도 한 몇 프로는 들어가서 또 하고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그러니까요. 돼요. 예. 예. 제가 문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2533님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1397님 대기업이 욕심부려서 중산층이 몰락한다면 대기업이 자기 발등 찍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1120님 정말 민생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압력입니다. 9743님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하셔서 영화 주인공 하세요. 영화 주인공 할 외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워낙 평범하게 생기셔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두부 장순 어떻게 두부 가게 계속 하실 거죠? 예, 지금 집사람이 사실은 제가 시의원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두부 일이 물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저녁 10시에 들어가는데 그거 명절날 빼고는 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이게 버텨주질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거를 감당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제가 설득하기를 당신이 이 가게를 잘 지키고 있어야 제가 4년 뒤에 다시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도 그러면 4년 동안만은 제가 참고 지키고 있겠다. 그렇게 지금 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저도 유학생활 할 때 우리 와이프가 두부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독일에 한인 사회가 없어요. 독일 같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잘 아는데 앞으로 정말 성공적인 가장 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의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두부장수에서 시의원으로 변신한 김진철 당선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TA SK텔레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예,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이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